뉴스 정면 승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재정 의원님, 재난지원금 88%에 주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100% 주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정부와 야당에 밀렸다, 뭐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우리 당의 당론 그 취지를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협상 결과 그래도 이제 80% 지급 대상 범위에서 88%로 증가되긴 했는데요. 예. 그렇게 설정하게 된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처음 활용했던 작년부터 계속된 논쟁들인데 예. 사실은 이런 지급 대상과 방식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예. 그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런 기준을 확립해서 향후에도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도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타당한 집행 기준이 마련되길 바랬는데 이번 역시도 그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급 기준도 불분명한 선례를 또 한 번 만들어낸 것 같아서 유감이고 송구합니다. 자, 박성중 의원님. 네네. 야당에서는 100% 지급하는 거 이제 반대하셨었는데 네네. 그 일각에서는 이거 88% 주는 거하고 100% 주는 거하고 뭐 그래 차이냐? 12%를 꼭 굳이 뺐어야 됐느냐? 그러니까 네네. 그 12%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뭐 고소득자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적게는 그렇죠. 엄청 낸 사람. 30에서 한 45%까지 자기 소득에 그렇게 세금 내는 사람인데 그렇게 네네. 세금 내고 이런 데 소외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또 반론도 있어요. 네네. 이재명 후보나 추미애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요. 예. 저희들 생각은 선거가 다가오니까 선심 쓰는 척, 또 부자를 이해하는 척, 또 이런 차원에서 표를 구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동안 보면은 그 부자들을 무슨 악덕 기업이라든지 부정 축제자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서 국민을 갈라쳐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세금 많이 낸 게 뭔 죄가 되냐 하면서 25만 원 가지고 그렇게 가정스럽게 하는 척 한다는 걸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특히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국토보유세라는 이상한 세금까지 떠먹이면서 한 50조 원을 걷겠다 해요. 그런데 25만 원 개우 나눠주면서 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속아 웃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민주당은 그동안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폭탄으로 사실 있는 국민들 굉장히 그 바탕으로 몰아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선 주자들이 이제 표를 위해서 섬신성 발언을 하는 걸 보니까 국민들은 과연 믿겠느냐? 특히 세금 내는 사람들, 많이 내는 사람들 이걸 믿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정이 됐으니까요. 지급은 네네.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그거야 당정청에서 협의할 일이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도 잠깐만 참여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 하세요. 가증스럽다든지 그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좀 민망한 표현이긴 하고요.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제 사실부터가 잘못된 것이요. 부를 축적한다거나 자산을 늘려가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문제이고요. 무엇보다 이런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충격이 소득에 있느냐 자산에 있느냐 등등을 구분해 볼 때 소득과 자산을 합쳐서 이런 선별해내는 기준을 마련한 것도 얼마나 동의를 얻겠느냐 등등 저희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정말 고도의 기술과 축적된 고민이 국회 안에서 풀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의 책임이 있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무엇보다 이 문제를 자꾸 포퓰리즘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몰아붙여 논쟁을 이어가다 보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첫 시행 1년 이후까지 어떤 기준도 마련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논쟁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그 소득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도 그걸 하고 자산 관계는 지금까지 그렇게 민주당에서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전체 하더만은 이거 주면서 그분들한테 마치 표를 쓰는 그런 형태는
일반 전문가도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만 모르고 있고 우리 이재정 의원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내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예.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그 얘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원 구성이 타결이 돼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7개 상임위를 가지고 갔고 이제 법사위는 하반기 국회 때 국민의힘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마 각 국회의원들한테 항의 문자도 엄청나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정 의원님도 문자 많이 받으셨죠? 네, 밤새 전화, 문자 많이 받았지만 충분히 갑갑해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무엇보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이 하반기 원구성이 지금 현재의 원내대표 그리고 지도부 그리고 또 국회의장에 의해서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수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를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법사위의 한계를 여야가 상호간에 인정을 해놓고서 손을 댄다는 것이 사실상 신용에 불과했다는 게 너무 유감입니다. 그런 논의 한두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기왕에 거기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었다면은 법사위의 권능이 왜 이토록 비대해졌고 서로가 법사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당 간 경쟁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더라면은 합의 내용의 사망에 담긴 내용들인데요. 법사위 개혁에 대한 안이 보다 실질적으로 담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어찌되건 간에 이제 여러 개혁 입법이 무산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도 조금 염려가 되고요. 아마 지지층이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지점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들 많은데 뭐 과방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성중 의원님 간사님이신데 평소에 또 방송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고견을 밝혀오셨기 때문에 이런 여야 협상이 개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역할 충실해 주시길 이 자리에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여권 지지층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 반발하는 것은 결국 야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가면 그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서로 여야가 바꿔가면서 좀 타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아예 타협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협상을 하는 것도 그 힘을 실어줘야 될 텐데 그렇게 내부에서 반대를 하고 문자 폭탄이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조금 퇴보한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협상안에 보면 이 법사위가 월권하는 것 막자 체계 작고심사에서만 국한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켜질 거라고 보세요? 뭐 간단히 하지는 않겠죠. 그 세계 각국의 법사위를 보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자구 수용 플러스 여러 가지 법안의 실질 심사하는 나라도 있고 자구 심사로 제한돼서 또 일부 그 기능을 하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좀 좋은 대안이 마련됐으면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법사위 월권 문제는 뭐 비단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었는데 옛날부터 많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어쨌든 뭐 협의를 했으니까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야겠죠. 네, 저는 그 기왕에 특히 법사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여야가 공이 있고 이번 협상안이 그런 법사위 개혁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야 협상 여하를 떠나서 충분히 그 개정안에 보다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거든요. 체계작구 심사기간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기왕의 법사위 문제점이 해결됩니까? 아니거든요. 각 장관들 다 불러세우는 법사위 정말 상원 기능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차관으로 대체하자 등등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안해도 국민의힘 전혀 받지 않았어요. 일단 추경이라는 또 다른 안과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타임 스케줄 안에서 사실상 좀 많이 울리는 협상을 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서 국회의장의 역할도 유감입니다. 박병석 의장님 같은 경우는 협치주의자 또 그 나름의 협치의 장점 그리고 또 순기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한 협치라는 것이 현 상황에서 국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리고 또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협상이어야지
정말 초등학교 산수하듯이 1 더하기 1은 2로 정확하게 나누라. 이런 방식의 덧셈 이후 나눗셈으로 하는 방식의 경제자의 역할은 정치인의 부력으로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재정 의원님, 우리 여당이 야당일 때는 그렇게 법사위 개혁에 반대하더만은 여당이 되니까 이렇게 난리칩니다. 앞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전제 사실을 자꾸 저도 국회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개혁은 필요하지만은 저는 같은 발언 여전히 이어왔습니다. 타산지석의 어떤 그런 걸 알겠습니다.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하시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때 과연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당초에 지난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때 법사위는 대선 승리,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져간 정당이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국민의힘이라고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데 대선 승리에 자신이 없으셨던 겁니까? 그걸 정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정 의원, 마무리해 주세요, 박 의원님. 지금까지 야당이 관례적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고 지금 여당이 야당일 소수당일 때도 법사위원장을 그래 난리쳐 다 가져갔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똑같은 관례 달라 하니까 완전 독식해가지고 지금 왜 독재하고 있잖아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번 국회 들어서 계속 했던 얘기니까 반복하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법사위가 월권 문제는 여야가 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개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근데 이재정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이게 그냥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이 협상에 찬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논의가 이제 저희가 당일날 3차에 걸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화상과 그리고 현장 의총이 있었는데요. 화상 의총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우려에 대해서 표고하셨고 정작 협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마지막 의총, 대면 의총이었는데요. 당시에 찬반을 묻는 이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됐어야 하는 거겠죠. 이제 추경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1항, 2항뿐만 아니라 3항에 대해서 문제점, 제대로 된 그럼 법사위 개혁을 하면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라든지 나름의 방식으로 조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총회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하고 찬성이 103명 나오고 난 이후에 사실상 그게 이제 더 이상의 논의가 지속되지 못한,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도 셉시다 해서 뒤에 유야무야 반대가 세워지는 형국이었는데 좀 실질적인 토론으로 이어가지 못한 이 안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어제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났습니다. 8월 11일 이런 날짜도 거론됐다고 하던데, 박 의원님 어떻게 국민의힘의 입당 시기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까? 어제 만남 이후로? 전체적으로 시기는 좀 빨라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치맥회동에서 이 대표는 빨리 좀 입당해달라 권유를 했고 윤 총장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과 당연히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 난 것 아닌가. 8월 중에는 무슨 결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으로 여론조사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안철수 사례가 있듯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례를 보면서 당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판단을 그 자체의 어떤 진영 내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 캠프에 전직 의원들 또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참여했는데 당에서 이 사람들한테 징계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의 문제, 전략 전술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빅 텐트를 쳐서 우리의 야권 후보자를 단일 후보자를 선택해야 대선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윤 전 총장이 하나의 페이스메이커로 해서 끝까지 간다면은 그 사람을 무슨 디스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전체 옹호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이라면 저는 현직 당직자들이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더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내 인사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예. 관점이라면 지금 취하는 것은 조금 빠른 그런 행동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양기론이 지금 다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다른 뭐 전현직 의원들이 합류할까봐 경고 차원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런 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우선 빨리 들어오시라. 윤 전 총장도 빨리 우리 당내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회의를 이끌든 독이 되든 그런 방식을 경선을 해라. 이런 것이 더 강하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홍준표 의원만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토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으로 들어가면 그게 조금 세지겠죠. 민주당은 이미 경선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1, 2위 후보인 이재명, 이낙연 캠프 간에 굉장히 날카로운 설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 나중에 원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 주말에 뭐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백제 이야기 이것 때문에 또 양측이 지역 감정이다, 지역 비하 조장이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난리가 났었는데 일단 우리 야당에 계신 박 의원님은 이재명 지사 발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백제 관련 발언 말이니까. 예. 뭐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 예. 우선 시대 한참 뒤떨어진 사고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편가르기는 구태 중에 구태라고 해왔는데 예. 그게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실수한 것 아니냐. 예.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의원은 전남 영광 출신이고 정세균 전 총리가 전북 진안 출신이다 보니까 예. 백제가 너무 호남 쪽만 생각한 거 아니냐. 예. 실제 백제는 위례였거든, 서울이었거든요. 예. 전에. 예. 그리고 웅진으로 내려간 건 공주였거든요. 예. 그리고 사비성이 부여였거든요. 예. 그러면 수도는 거의 서울이나 충청도 쪽이 다 있는데 충청 지역을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정진석 의원이 그래서 비판한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정진석이 이제 충청 지역의 일부 정진석 의원 자체는 공주 쪽이니까 공주의 무령왕릉이라든지 무령박물관 이런 차원에서 거의 뭐 제외됐다 하지만 실제 그거보다는 서울과 공주와 부여가 다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곁들여서 우리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예. 뭐 형 이번 사건에서 허위 유포 사실로 뭐 재판도 받았고 미점령 발언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내면에 절제되지 못한 그런 것이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실수였다. 지역 비하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의 내려주셨고. 이재정 의원님. 네. 저도 무슨 발언인가 싶어서 인터뷰 전체를 살펴봐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이런 논쟁 이용자가 되는 건지 저는 좀 코미디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야당이 거수 물고 지금 막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역 감정의 골을 만들어냈던 것이 우리 야당의 전 정치 세력부터 시작됐던 건데 지역 감정 혁파를 위해서 무난히 노력해왔던 우리 당이 이와 같은 논쟁에 단초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저는 좀 납득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노동당 당시에요. 그 종북이라는 말이요. 소위 말하는 레드 컴프레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수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보 세력 내에서 노소투쟁 과정에서 종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에서 스스로 제살깎기를 하는 방식에 아무리 이제 경쟁이라는 것이 치열해질수록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 그 제살깎는 방식으로 세력을 갈곳몰라하게 만드는 그런 것 우리 선배님들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님 발언 뭐 제가 아무리 두 번, 세 번 뜯어봐도 이런 논쟁 길게 할 내용 아니고요.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예비 후보가 대보가 가지고 심지어 박 전 대통령한테 송구하다는 부분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참으로 된 지역 갈등 활용한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일사불란한 우리 민주당의 단일대오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같은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나 그 김원걸 의원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게 오래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재정 의원 말처럼 여당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닌가. 야권에서는 충분히 박성준 의원 말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야당에서는. 이 지사께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가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이재정 의원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아니 가지 않아요. 전체 전문을 보세요. 이렇게 뭐 역사 얘기까지 다시 언급해야 아이고, 될 만큼 그렇게 참 진지하게 답답합니다. 얘기할 내용이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이재명 캠프에서 국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녹취록 전문을 음성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SNS에. 네. 그거 우리 국민들이 들어보면 또 나름의 판단하겠죠. 자,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두 분한테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전 지사 대법원 유죄 판결을 두고 윤석열 후보가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특검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장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아니, 정말 지난 대선 기억 안 나십니까? 어데몬이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압도적인 지지율, 사실 선거 이전부터 경선 과정은 물론이고 야당은 마땅한 경쟁조차 엄두를 못 냈던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 대법원 판결 자체에도 굳이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는 선거였다는 점을 보면은 대법원 판단이 우리의 상식하고 맞닿아 있지 않다는 것도 물론이고, 그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아니 이거는 공직선거법 무죄입니다. 이를 전제로 했을 때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윤 전 총장 포함해서 야당의 이런 일성들은 과하네요. 비약이 심하네요. 예. 예. 박 의원님 1분.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났습니다. 특검에 관련해서 여론조작 관련 나왔습니다. 그 몸통,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저희들은 관여했다. 여론조작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전 지사가 그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청와대에서도 검토한 사실이 있는 걸 본다면은 이렇게 그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지사 그 유죄 확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8,800만 건이라는 각종 그걸 써서 여론 조작을 통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이 특검은 반드시 한번 그 연장이 돼서나 또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의원님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토론 시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